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아두이노 보드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이게 뭘 하는 거다라는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아두이노 보드라는 게 뭔지, 그죠? 우리가 보통 뭔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동작, 제어 또는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리가 작은 이 마이크로칩 안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PC 안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결국 CPU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CPU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근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그 작은 칩에다가 메모리도 집어넣고 IO 포트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진짜 심플하게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면 간단한 하나의 어떤 제어 로직과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MCU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MCU. 예. 그래서 작은, 우리가 이제 보통 PC는 CPU가 있고 별도의 메모리를 꽂잖아요, 그죠?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별도로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MCU 안에는 메모리 공간이 그 안에 메모리가 다 있어요. 메모리 IC들이 그 안에 다 이미 집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프로그램해서 거기다가 다운로드만 하면 이 MCU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어떤 동작의 조건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 거의 대부분의 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MCU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내부에.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세탁기를 돌릴 때 뭔가 어떤 동작의 순서를 정하고 딱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을 공급하고 밸브를 열어서 물 공급하고 모터가 돌아서 뭐 빨래를 돌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MCU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작은 이 아두이노 보드 안에도,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아두이노 보드 안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ATmega328이라고 하는 작은 MCU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디지털 핀이라든가 아날로그 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결국 온, 오프로 움직이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라든가 뭐 또 뭐 리미트 스위치, 근접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내가 단순하게 램프를 켠다, 끈다, 부저를 울린다, 또 뭐 LED를 켠다, 그냥 모터를 한번 돌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근데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신호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온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뭐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적인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신호들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아날로그로 뭔가를 출력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핀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제 뭐랄까, 이게 한번 붐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이게 이미 뭐 우리 지금 이제 폴리텍뿐만 아니라 뭐 거의 뭐 교육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기본적인 MCU 보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 실습, 그 다음에 회로 실습,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가 그러면 사용되기 전에는 그럼 이런 MCU에 대한 어떤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했나? 다 했겠죠, 그죠? 그 전에도
이 AT메가라고 하는 이 시리즈에 이 MCU 보드를 이용을 해서 다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시중에 찾아보시면 메가 128, 뭐 메가 64, 뭐 이런 식으로 그 저 칩을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저런 MCU 보드를 이용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또 그 C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하나하나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만들어야 했다면 이 아두이노 보드가 나오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수많은 오픈 소스들이 공개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공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나는 어떤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데 뭔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한번 간단하게 모터를 한번 돌려보고 싶고 정해진 순서대로 뭐 LED를 켜보고 싶고 이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소스들이 공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도 처음 그걸 시작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가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오픈 소스들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요새 이제 그 3D 프린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종류가 많고 또 어떤 것들은 진짜 저렴하게 직접 우리가 자작해서 만들 수 있는 DIY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3D 프린터들도 있는데 그런 3D 프린터를 제어하는 오픈소스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드론 같은 것도 많이 제작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런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어떤 그 소스 코드도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제작되고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픈된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소스, 자기만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두이노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MCU를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꼭 아두이노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두이노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두이노 보드 자체가 개발된 배경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논리적인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또는 저렴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발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과라든가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과라든가 이런 우리 이제 이런 분야의 학과에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아두이노를 가지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회로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통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MCU가 사용되는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런 어떤 기본적인 그 MCU 소자를 이용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회로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회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두이노 보드 요 자체,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될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이 보드 자체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학습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 이건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물론 버전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기본적인, 환경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는,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지금 위쪽에 보시면 void하고 셋업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저 부분은 뭐냐면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put your setup code here. 그러니까 셋업을 하기 위한 코드를 저기에다가 입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보드가 딱 전원이 인가되고 실행이 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만. 그래서 이제 보통 저기에 어떤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보면은 뭐 디지털 핀도 있고 아날로그 핀도 있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핀들은 어떤 때는 내가 입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걸 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해줘야 돼. 우리가 보통 PLC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하면 PLC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이 딱 정해져 있죠. 고정으로, 그죠? 그래서 입력이 정해져 있어서 입력에는 무조건 입력으로만 연결을 해야 되고 출력 단자가 있어서 출력은 무조건 출력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보드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전부 다 입력으로, 디지털 입력으로 쓸 수도 있고 전부 다 디지털 출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외부의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코드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 셋업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void하고 루프 괄호 열고 닫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어떻게 깜빡여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코드들을 다 이 부분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루프입니다. 얘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도록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IO 포트 구동하기부터 이제 한번 해볼 건데, 그러니까 IO 포트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점퍼핀을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소켓이 있죠, 그죠? 그래서 쟤네들을 이제 우리가 IO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IO 포트에는 이렇게 이제 넘버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죠?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핀의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디지털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죠? 디지털.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아날로그라고 돼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쪽은 파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디지털 핀이 있고, 아날로그 핀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단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구분이 돼 있고, 다만, 이게 입력인지 출력인지는 안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셋업 코드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입력으로도 쓸 수 있고, 때로는 출력으로도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그 PWM이라고 하고 이렇게 물결 무늬가 하나가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단자를 사용을 할 때 PWM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포트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WM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온오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또 PWM 기능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 PW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런 물결 표시가 있는 단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물결 표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3번, 5번, 6번, 11번 이런 식으로 지금 물결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해져 있는 단자만 PWM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외에 그냥 나머지 디지털 출력, 그냥 단순하게 온과 오프로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아두이노에 보시면 7번 핀 있죠, 그죠? 7번 핀. 이 7번 핀 하나를 이용을 할 거예요. 7번 핀 하나를. 그리고 이 7번 핀을 이용해서 우리 이 회로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이 D7이라고 되어 있는 7번 핀을 이용해서 LED를 하나 켤 건데, 자, 이놈이 이렇게 지금 가서 저항을 하나 거쳐서 LED 하나 거쳐서 그 다음 GND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아마 220ohm짜리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저항은 여기에 220ohm짜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드하고 셋업이라고 괄호 열고 닫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함수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예. 함수예요, 함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함수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중괄호 사이에다가 우리가 설정할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코드는 이제 C++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써줘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7번 핀을 나는 이제부터 출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핀 모드라고 이렇게 씁니다. 핀 모드. 핀 모드라고 쓰고, 첫 번째 7번. 우리가 7번 핀에다 연결했죠, 그죠? 그래서 7번 핀하고 콤마 찍고 나는 얘를 아웃풋으로 쓰겠다 하면은 아웃풋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뒤에 꺼지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할 거는 뭐냐면 LED를 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번 딱 켜는 게 아니고 0.5초 켜고 0.5초 끄고 켜고 끄고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반복된 동작은 이 루프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루프. 그래서 루프 안에다가 써주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LED를 켠다라고 하는 동작은 온, 오프, 디지털 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고 7번 핀을 내가 하이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디지털의 타입은 디지털의 상태는 두 가지죠. 하이, 그 다음에 로우 두 가지. 자, 하이는 1이라고도 하고 로우는 0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 또 이거를 우리가 온, 오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명령을 줄 때 이렇게 이제 하이와 로우를 사용을 해서 상태를 하이로 만들어 주겠다, 로우로 만들어 주겠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딜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 그래서 딜레이하고 괄호 열고 5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지금은 밀리세크 단위, 밀리세크. 그래서 500 밀리세크니까 0.5초가 되는 거죠. 0.5초.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하겠다, 느리게 하겠다 하면 저 딜레이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드는 다 작성을 했어요. 그죠? 코드 작성을 했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에다가 우리가 만든 작성한 코드를 이제 쓰기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결 다 했습니까? PC하고? PC하고 연결을 하시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셀렉트 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가 나타나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긴 아두이노 보드인데 메가
2560이라고 하는 보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메가 2560. 그래서 이 메가 2560이라고 하는 보드가 지금 현재 보면 콤 6번에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모양은 조금 뭐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하니까 위에 있는 그 버튼들을 보면은 첫 번째 있는 버튼은 뭐냐면 verify라고 하는 거예요. verify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얘를 이제 컴파일 하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제가 verify를 한번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뭐가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이세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무슨 expected 해가지고 요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라고 나오죠. 그죠? 네, 맞아요. 지금 괄호를 빼먹은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루프에 대괄호가 열려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닫아주고 다시 한번 베리파이를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베리파이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뭐 어떤 빨간색 문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컴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컴파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C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런 그 알파벳과 영어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이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을까요? 워낙 우리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컴퓨터와 일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인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컴퓨터는 뭐와 뭐밖에 몰라요? 뭐와 뭐밖에 몰라? 0과 1밖에 몰라요. 정말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무언가를 프로그램을 했지만 컴퓨터라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입력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 바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0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리파이의 과정에는 컴파일, 그 다음에 문법 체크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리파이가 끝났다면 지금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죠. 업로드. 자, 이 업로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컴파일이 된 하나의 소스 코드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게 업로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업로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용어예요. 헷갈릴 수 있는 용어. 우리가 이제 보통 PLC 예전에 할 때 보면 프로그램 작성한 다음에 다운로드 한다 라는 그런 말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업로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운로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요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로드, 다운로드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write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쓰는 거. 우리가 PC에서 작성한 소스 코드를 내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쓴다. 그래서 보통 write 한다 그래요. 반대로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read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로드가 바로 write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뭐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금방 라이트가 끝나죠. 라이트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LED가 이제 바로 동작하게 됩니다. 바로 동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 소스 코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라이트가 되면 라이트가 끝나면 이 MCU 보드는 자기가 라이트가 끝나는 순간에 바로 한번 딱 리셋이 되면서 이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해요.
그러면 바로 실행한다는 건 뭐냐? 위에서부터 제일 먼저 셋업을 한번 인식을 하겠죠. 그죠? 셋업은 딱 한 번 돌아갑니다. 인식을 하고, 7번 핀을 내가 아웃풋으로 쓰겠다. 그 다음, 바로 루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혼자서 계속 루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